가까운 가슴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별보다 고운 발걸음이 사람의 문 앞에서 사랑을 녹화한다. 안녕하세요. 이삭빛 TV방송의 산골시인 이삭빛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시활동가 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 분의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의 인성의 바다에서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훌륭한 네 분을 모셨습니다. 어떤 분인가는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삭빛 시인님, 오늘의 방송의 주제는 무엇이죠? 체인지를 체인지하라. 뭐라고요? 체인지를 체인지하라. 체인지를 체인지하라. 저도 잘 몰라요. 어떻게 변화시키는 건가? 네. 이 네 분은 아까 인성의 바다에서 노를 젓는 분이라고 하셨죠? 우리가 오늘날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사람과의 관계, 만남,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로 이런 네 분이 계셔서 저는 대한민국 또 세계의 빛을 봅니다. 그럼 무엇이 체인지를 체인지로 하는 것인가를 이 힌트를 준다면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 운동입니다. 궁금하시죠? 어떤 체인지가 체인지로 바뀌는가? 제일 저 멀리 계시는 우리 이름은 아직 밝힐 수 없고요. 제가 오랜만에 뵙는데도 세월의 흐름을 비껴가신 것처럼 독서도 많이 하시고 어느 현장이나 변화를 추구하시는 원장님으로 알고 계시는데, 자, 이 생활 스포츠는 어떠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매력에 빠진 것은 오른손과 왼손, 양손을 사용하는 스트레칭 운동이다. 그래서 두뇌 개발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는 몸의 균형 감각을 유지하기 때문에 바른 자세로 활동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이삭빛님, 잠깐요. 기록이에요? 방금 양손을 쓴다고 했죠. 네. 양손을 쓰고 자세도 교정되고 네, 자세도 바르고. 바르게 되고, 네. 당연히 양손을 쓰게 되면은 양뇌가 또 발달하겠네요. 맞습니다. 자, 이런 스포츠가 한국에서 만들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 방송을 진행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매력을 느꼈는데요. 자, 이삭빛 TV의 애청자 여러분, 양손을 사용하고 또한 자세도 교정해주고 활동성도 있는 첫 번째 힌트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짐작할 수 있습니까? 자, 두 번째는 한번 우리 이삭빛님 진행해보죠. 네, 우리 사무처장님으로 알고 계신데요. 굉장히 이쁘시고 또 차분하십니다. 이삭빛님 예쁩니다. 네. 네. 제가 좋아하는 것은 자립인성을 가지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잠깐요. 자립인성. 네. 저는 그 용어를 잘 안 들어봤는데, 인성이란 말과 자립은 들었지만 스스로. 자립인성. 예, 스스로. 누가 가르치고 누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 스포츠를 즐기다 보면 그렇죠. 스스로 인성이 형성된다. 네, 묘하네요. 맞습니다. 아니, 그런 운동이 한국에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아니, 본인도 인성이 변화됐어요? 네,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른은 이미 인성이 형성되고 어렵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요, 하고 아니, 있어요. 이삭씨 방송하다 보니까 안 변하더라고요. 근데 아, 꼭 이 운동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도 해야 되고 네. 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행복을 좀 네. 좀 바이러스를 높이는데 좀 약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행복한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놀이, 웃음꽃 필 수 있는 놀이. 잠깐요. 그러면 앞에 체인지는 모르지만 뒤에 네. 체인지는 영어의 체인지 변화군요. 인성도 그렇죠. 뭔가 그러니까 앞에 체인지는 모르지만 예. 뒤에 체인지는 변화시켰다. 네, 맞습니다. 가정을 변화시켰고 인성을 인성을 네, 스스로 맞습니다. 성장시켰다. 네, 맞습니다. 저도 머리 좋죠? 뒤에 체인지는 풀었습니다. 네. 영어의 체인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옆에 계신 아주 건장한, 저도 많이 뵀습니다. 전라북도에 아주 중요한 일을 많이 맡아 하시고, 특히 시활동가로서 육중한 음성 속에 나오는 그 음성이
묻 여성의 마음을 울리는 우리 전라북도 회장님을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이 운동에 빠지게 됐습니까? 이 운동을 통해서 첫째는 내 체력을 증진하는 내 사랑 운동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요. 지금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체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다. 예. 체력 증진. 첫 번째는요. 예. 그래서 두 번째 매력은 뭐였습니까? 두 번째 매력은 이제 이걸 통해서 가족들이 따뜻하게 가족사랑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갈수록 태산인데요. 뭐지? 잠깐요. 한국서 만들어진 생활 네. 스포츠고 양손을 이용한다는 것도 있었고 인성을 스스로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인내심, 네. 또 금방은 가족,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 상관없이 네, 그렇습니다. 관계를 할 수 있는 운동이다. 그 두 가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분은 좀 포스가 있죠? 따뜻하시게. 아니, 네. 에이브럼 리칸이 말하기를 마흔이 되면은 얼굴에서 책임을 느끼고 삶을 느끼는데 네. 굉장히 밝은 아동 같은 모습이 들고 있고요. 로맨스 그레이가 있어가지고 이 운동의 창시자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이런 운동을 체인지를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잠깐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체인지로 여러분의 삶을 체인지하라의 정답은 한궁입니다. 한궁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한궁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개 전에 우선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형태의 생활체육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학교 생활체육으로 적합한 서양식 다트의 변형, 한궁을 신병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들이 1.5m 거리의 한궁 관역을 응시하며 화살을 던집니다. 오른손으로 5번, 왼손으로 5번, 총 10번을 던집니다. 던질 때마다 1점부터 10점까지의 점수가 곧바로 전자식으로 합산돼 경쟁의 묘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맨날 오른손만 쓰다가 왼손도 써보니까 더 집중됐어요. 한궁은 서양식 다트와 달리 화살촉이 뾰족하지 않아 안전합니다. 주의력을 높여주고 좌우 뇌를 활성화시켜 새로운 학교 체육으로 조명받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도 내년에 우리 체육대회라든가 스포츠 클럽 시간에 이런 한궁을 도입할 생각에 있습니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궁은 이미 세계생활체육연맹의 종목으로 등록된 우리나라 대표적인 생활체육 종목입니다. 한궁은 노년층도 쉽게 즐길 수 있어 남녀노소 세대 간의 어울림 스포츠로 저변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것을 컬럼버스 달걀처럼 이걸 세우는 사람이 어렵거든요. 방금 영상에서 보니까 아이들의 웃는 모습, 그리고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람이 즐기는 모습, 또 어떤 기사를 보니까 미국에 있는 가정에서도 이걸 봤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자랑스러운 한국의 생활 스포츠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창시한 허광 우리 회장님 나오셨는데요. 소개하기 전에 아까 했던 분들 잠깐 본인 소개 듣고 마지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전주 한궁협회 회장 기동환입니다. 전주 한국의 회장이시군요. 전주시요? 네, 전주시. 와, 반갑습니다. 전북 교육계의 큰 인물이시죠. 밤하에 별들을 보면서 위도 중고등학교 교장을 거쳐가지고 스카웃이 됐어요. 그래서 전북 교육 원장님도 하시고 다양한 교육의 분야, 지금도 독서 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어둠 속에 빛을 밝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동환 원장님. 우리 전주 한궁협회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드릴까요? 네, 또 우리 아까도 아름답다고 했는데요. 눈웃음이 너무 예뻐서 저랑 조금 닮은 것 같아요. 감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북 항공협회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이혜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럼 소개하시죠. 이분께서는 사실 신앙송 대가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재능협회도 고문님이시기도 하신데 재능 시 낭송협회 네, 시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또 항공협회 회장님으로 네, 회장님으로 오셨습니다. 네. 그 우리 정천모 우리 시 낭송가님은 시 낭송이 정말 웅장하고 저도 시 낭송을 좀 합니다만은 저의 몇 배 울림이 있는 아주 훌륭하신 낭송가입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항공협회 회장 우보 정천모입니다. 아, 우보입니까? 네, 그가 우보입니다. 잘 어울리신 것 같아요. 우보 처리할 때 우보예요. 네, 이제 천천히 네, 소처럼 소처럼 가되 그러시구나. 언제나 전라북도 뭐 정치 또는 이렇게 문학의 어떤 중심에 항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처음으로 항공을 창시한 우리 허광 회장님 소개와 아까 체인지하라. 두 번째 체인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변화라는 의미로. 앞에 체인지가 뭔가 하고 도대체 이 항공이라는 것이 어떻게 맞는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허강 회장님은 명인이시기도 하시고요. 대한항공협회 회장, 대한항공협회 또 회장, 세계항공협회 회장, 네, 그리고 한국강사협회 이사시고요. 또 신춘문예로 등단하신 시인이십니다. 수필가이시고 또 이번에 또 신앙송가로 데뷔하시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수상에 세계생활체육연맹 선구자상을 수상하셨고요. 대한민국 신지식인상, 대한민국 HRD 명강사 대상도 타셨고 또 신춘문예 신인작가상 등 많은 이렇게 수상을 하셨고요. 네. 저서는 이제 소개를 직접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항공창시자 허광입니다. 네. 허광 회장님 박수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박수를 4번 맞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처음 한다는 것. 근데 시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지켜오신 것. 제가 이렇게 논문도, 이 운동에 대한 논문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연수원도 있고. 체계적으로 이것을 끝까지 시작이 아니라 ING라는 데를 저는 훨씬 더 존경스럽고요. 또 기대가 큽니다. 아까 저희가 체인지 운동이라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처음에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처음에 체인지가 어떤 체인지를 말합니까? 우리 체인지를 설명하기 전에 그 예. 근본이 있습니다. 아, 근본이요? 예. 근본이 우리가 스포츠를 제가 창시자, 우리나라에서 스포츠를 창시해서 현재까지 온 건 저희가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것이 태권도가 있고 씨름이 있고 다 전승이 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족구로 해서 이제 군대에서 시작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저처럼 체계적으로 애초에 그 스포츠를 놓고 이제 재밌어야 되고, 그다음에 안전, 그다음에 언제 어디서 누구나 다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스포츠를 만들겠다 체계적으로 시작했던 부분이었었거든요. 다시요? 3가지 특징.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재미가 있어요. 영어로 재밌. 영어도 펀 연결해요. 재미있는 영어인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즐거움이 있는, 기쁨이 있는 것이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두 번째가 안전. 그렇죠. 아무리 즐거워도 모험을 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해야 한다. 세 번째는? 그리고 이제 언제 어디서 누구나 결과적으로 다 함께 할 수 있는. together. 예. everywhere. 예? 그냥 유비코트스인 사고방식이네요. 어디서나 저기도 한국 저기 있거든요. 여기서도 가능하네요. 와, 저 놀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놓고 네. 한국의 경기 규정, 룰, 그다음에 한국의 정신과 철학 이거를 다 맞춰놨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홍익인간을 기반으로 해서 건강, 행복, 평화라고 하는 우리 홍익인간의 실천 목표를 정해놓고 그러니까 한국을 창시해서 경기 룰이라든지 이런 걸 다 만들어 왔던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체인지는 애초 저희가 한국을 창시할 때부터 체인지가 있었던 거예요. 네. 언제부터 하셨나요? 저희가 한국이 창시 시작한 건 2006년도부터니까 지금 15년 됐죠. 15년. 그리고 15년 만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인데요. 이 세계적으로 이제 한공이 이제 알려져는 있는데 이제 많이 원래는 사실 한 2년 전부터 굉장히 활성화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주춤해서 멈춰져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지금 한공의 이제 체인지라고 얘기했던 것은 제일 먼저는 우리나라 제가 15년 전에 한공을 생활체육으로 한다 그랬을 때 아무도 안 믿었거든요. 엘리트 체육이 중심으로 됐었고, 그 다음에 스포츠의 목적이 우리가 스포츠를 한다고 물어보면 전부 다 메달이었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은 제가 이제 최애라고 하는 것을 받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스포츠의 목적은 건강해야 된다. 이게 체가 체작할 때 체자군요. 몸책자.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스포츠를 통과해서 아까 우리가 나왔지만 개인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그렇죠.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사운드,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온다고 했으니까 먼저 체가 바로 이런 건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면 생활체육의 영어로 말하면 스포츠 for all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스포츠가 됐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엘리트 스포츠는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메달만을 따기 위한 국기 선양이라고 했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당시에 시작하지 않았던 생활체육을 만들 당시에는 거의 저희가 처음이었어요. 자, 정리해 보면은 이 운동을 할 때 이것이 가치가 있으려면은 체인지의 첫 번째 비밀이 바로 건강. 그리고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엘리트 체육과는 구별돼서 생활 스포츠라는 상당히 오래전에 15년 전에 그런 철학을 가지고 시작이 됐군요. 그 다음에 이제 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지린자를 사용한 겁니다. 이 어지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동이족의 초기의 언어가 어지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동이민족은 어질고 큰 활을 잘 쓰는 민족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지린은 또 우리나라 그 선비 문화에서 유교에서 인의 시전의 첫 번째죠. 근데 그것이 말하면 뭐냐면 좋은 관계. 우리가 보통 좋은 인성이라 그러면은 저도 이제 인성 교육을 받고 자격증도 따고 해봤지만은 학문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궁의 인성은 좋은 관계. 이걸 딱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좋은 관계는 어떻게 하냐면 부부간의 좋은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또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또 친구 관계. 이제 이런 관계 속을 좋은 관계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그럼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좋은 관계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아까 자립인성 말씀하셨는데 한궁이라는 스포츠는 내 몸의 활로서 활용하는 거예요. 내 몸이 활이 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을 쓰면 타력을 이용하는데 이건 내 몸을 다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스스로. 활은 이렇게 탄력을 하는데 이는 여기 나오는 한궁은 이때 황궁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할 때 한궁입니다. 가끔 보면은 한궁할 때 환 하는데 한궁이죠. 그래서 이제 자립인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세상을 돌아봤을 때 너무나들 사람들이 받는 데 익숙하고 사람들이 많은 것에 달라고 하는 데 익숙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종교적으로 보면 다 신나한테 다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고 애들은 또 보면은 부모한테 다 달라고 하는 입장이고 또 부모들은 계속 주려고 하는 입장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주려고 하는 건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거, 물질적인 거 주는 거지만 정신을 주거나 함께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요. 운동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막연히 참고 뭐 더 성취하다 보면 인성이 키워진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회장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이 운동을 통해서 가족사랑이라든가 자립인성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자, 이 체인까지 이제 비밀이 풀렸는데요. 너무 이야기만 길어지니까 잠깐 제가 자랑했던 육중한 목소리에 우리 정청모 시활동가님의 아까 같이 연주하실 분 이름이 누구시라고 했죠? 홍인표. 홍인표 우리 기남선생님과 연주자님이십니다. 같이 들어본 다음에 마지막 지를 또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아름다웠다. 이기철. 입 넓은 저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웃들이 더 따뜻해져야 한다. 초승달을 데리고 온 밤이 우체부처럼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채소처럼 푸른 손으로 하루를 씻어 놓아야
한다. 이 세상에 살고 싶어서 별을 쳐다보고 이 세상에 살고 싶어서 별 같은 약속도 한다. 이슬 속으로 어둠이 걸어 들어갈 때 하루는 또 한 번의 작별이 된다. 꽃송이가 뚝뚝 떨어지면 완성하는 이별, 그런 이별은 숭고하다. 사람들의 이별도 절할 때 하루는 들판처럼 부유하고 한 해는 강물처럼 넉넉하다. 내가 읽은 책은 모두 아름다웠다. 내가 만난 사람도 모두 아름다웠다. 나는 낙화만큼 희고 깨끗한 발로 하루를 건너가고 싶다. 떨어져서도 향기로운 꽃잎의 발로 내 아는 사람에게 상추잎 같은 편지를 보내고 싶다. 회장님, 이 시가 전라북도 항공협회 지정시로 했다는 건데 제목이 뭐였다고 작가님?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아름다웠다. 그러면 항공을 통해 만난 사람은 다 아름답다는 네,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아주 너무 따뜻해서 네, 너무 항공의 그 목적과 어울려가지고 그랬습니다. 장중한 목소리라고 했는데요. 그 시를 암송한다는 것은 이것도 역시 뇌를 활용하는 것인데 아마 우리 앞으로 항공 운동할 때는 이렇게 시 낭송이 같이 간다면은 양손 활용하는 뇌뿐만 아니라 우리 머리의 뇌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삭 교수님이 한번 이 대목 한번 다시 한번 읽어줄까요? 아름다웠다라는 말은 삶을 실천하는 사람을 아름다웠다고 한대요. 그래서 어떤 아나운서가 남자가 나왔는데 아름다워요 그랬더니 막 일반인들이 이렇게 조롱을 했다는 것인데 그 뜻은 원래 진실은 삶을 실천하는 사람. 이 챌린지가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만 읽어주시겠어요? 네. 내가 읽은 책은 모두 아름다웠다. 내가 만난 사람도 모두 아름다웠다. 나는 낙하만큼 희고 깨끗한 발로 하루를 건너가고 싶다. 떨어져서도 향기로운 꽃잎의 말로 내 아는 사람에게 상추잎 같은 편지를 보내고 싶다. 좋습니다. 예, 항공 이야기를 지금 인을 하다가 했는데요. 제가 아는 그 후배 교장 선생님이 글을 보내왔는데, 복이라는 것은 이것이다. 어지린자에다가 하파랍자에서 어진 마음이 모아지는 것이 복이라는 글을 보내왔어요. 그 남궁 세창 교장선생님이라고 제 교장실에 보면은 있습니다. 저도 그걸 볼 때마다 어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어진 마음을 품다 보면 된다. 근데 바로 이 항궁이 처음 창시될 때부터 이런 깊은 철학이 있다는 데 놀랐고요. 이 어질인자, 이게 바로 아이들의 인성교육으로 스스로 아이들이 어떻게 볼까요? 새싹이 된 것처럼 방금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아름다웠던 말처럼 이 식구가 참 적절하게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 지인체에서 체인지, 지를 설명해 주시죠. 이 지혜는 보통 우리가 교육하는 때 보면은 이제 지, 덕, 체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때 옛날에 지는 알지자를 썼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요즘은 조금 바뀌어서 이제 그 지혜자로 좀 많이 바뀌어서 이제 하더라고요. 많은 이미지 때문에. 근데 제가 지식이라고 하고 지혜라고 하면 좀 다르거든요. 그 지혜라고 하는 것들은 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을 통해서 해야만 됩니다. 근데 이제 지혜를 얻는 방법, 우리가 여러분 체인지인데 아까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자립의성을 갖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남한테 베풀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베푸는 거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좀 얼마를 또 회비를 낸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굉장히 따지고 하지 좀 흔쾌하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한테 바라지 않고 베푸는 삶을
그 생활하시는 분들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라고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체인지라고 하는 건 나의 건강, 그다음에 내 자립 인성을 통해서 가족 간의 화합, 그다음에 내가 이웃에게 베풀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웃과 좋은 평화로운 관계를 맺는, 이게 이제 체인지 운동인데, 이 체인지 운동은 초등학교 이상 나와주면 설명을 하면 다 할 수 있는 영역이고 학문이 아닙니다. 왜냐면 내가 생활하면 되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90살에 배워서 초등학교를 못 다녔어도 얼마든지 자식들한테 손자들한테 기본 이성을 가르치고 해왔듯이 우리 체인지 운동은 바로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실천 운동입니다. 지자가 아까 우리가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지덕체라 해가지고 예. 아는 것이 힘이다. 예, knowledge is power라는 네. 말을 썼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지식지자가 아니라 지혜지자고, 이 지혜지자의 의미 속에는 생활 속에 이웃사랑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군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주제로 했던 의사집이 뭐 했다고요? 체인지를 체인지하라. 체인지로 삶을 체인지하라. 네. 그렇다면 네. 이제는 항공 체인이라고 할 것 같아요. 네, 항공은 항공 바로 체인지로 체인지 삶을 운동이다. 체인지하라. 네.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생각했던 창시하실 때의 그 마음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어떤 생활 스포츠로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의 건강, 그리고 가족사랑, 더 나아가서 이웃사랑까지 실천하는 운동으로서 이게 됐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체인지 운동을 시작하면서 뭐 어떻게 되냐면 소외계층을 대표하는 스포츠가 한국이 되겠다라고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노인들한테 스포츠를 할 때 우리가 참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스포츠는 엘리트 개념이 매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네. 스포츠가 건강이라는 개념을 15년 전에 아무도 인식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제가 노인책을 진행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노인 인구가 거의 한 200만 되시는 분들이 한국을 하고 계십니다. 그 장애인들은 지금 6회째 돼가지고 거의 지금 한 50만 정도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네. 저도 사실은 이게 항공을 이렇게 방송하기 전에 유튜브도 봤지만, 저희 처장님 계십니다만 저희 소규모 모임을 할 때 코로나 때문에 임실 운서정이라고 임실에 가면은 사선대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대금 소리도 듣고 그 다음에 항공을 했어요. 뭐 대학 교수님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모이는데 저절로 웃음꽃이 나오고 처음에는 좀 쑥스러워하더라고요. 뭐 실수할까. 근데 몇 번 던지다 보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 다음에는 좀 일찍 온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게임을 하면 좋겠다. 아까 재미, 안전성, 그리고 가치, 이런 것들이 운동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도 뭐 퇴임을 합니다만은 퇴임 이후에도 후배 교장들한테 한번 해봐라.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어도 그럴 것 같아요. 이 연수원도 있고 뭐 심판도 있고 이게 어마어마한 조직이 있더라고요. 예. 네, 그런 것들이 쉽지 않았는데 우리 회장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했나요? 아니면 처음에 이걸 항공을 갖다가 해가지고 창립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제 혼자만 가지고 될 수는 없잖아요. 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뭐냐면 저를 서포트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도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공협회를 시작한 2006년도에 있었고 2009년도에 항공협회를 만들었을 때부터 이제 항공 지도자를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양성한 항공의 심판 지도자가 14,000명이거든요. 14,000명? 네, 그분들이 전국에서 지금 1년에 그 대회를 한 1000여 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400~500명 이상 하는 사람들이 좀 400회 이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점차로 이제 학교책으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학교책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유치원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도 함께하는 프로그램. 이제 그래서 지금 인실련 같은 인성교육 검공 실천연합에서는 교육가족 인성실천 항공대회를 하고 그 항공협회가 교육부로부터 우수 인성실천 단체로 지정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좋은 가정 만들기 운동, 그다음에 나의 건강, 스포츠는 건강이라고 하는 개념들, 그다음에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소외계층, 노인들, 장애인들, 다문화 이분들하고 함께 대회를 통해서 하는데 예산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교육과정 또 후원금을 받아서 또 후원을 또 지원해주고, 그래서 서로 기본 문화를 저희가 또 만들어내는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팜플렛을 보니까 한국 체인지 공헌단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소규모로 이렇게 같이 동참해서 이런 운동을 벌이는 것이고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남에게 아까 나눔과 베품이라고 했는데
저도 굉장히 놀란 것이 또 논문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정서 불안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항궁을 통해 가지고 인간관계도 대인관계도 회복이 되고 또 아이들의 인성이 올라갔다는 그런 논문까지 있는 걸 보면은 앞으로 비전이 있는 스포츠가 아닌가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남들 못했던 이제 1,400명의 고령의 어르신들을 이제 우리가 뇌 검사를 해서 했는데 뇌인지 능력 향상이 거의 하시지 않은 분들하고 한 분들하고는 거의 2배 차이나 1년 만에. 와. 이제 그거를 이제 후속적으로 이제 논문 작업하는 과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한테 할 때는 이제 그 집중력 향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효과가 많은 걸로 되어 있고 장애인들의 집중력에 대한 부분들, 인지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들한테 이제 운동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고. 근데 우리 전라북도 인물들을 어떻게 다 스카우트 했습니까? 우리 정천모 회장님은 아주 그 전라북도의 거물을 계신데. 그 좋은 인연을 하다 보니까 인연이 인연을 만듭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인연을 만들다 보니까 또 이렇게 같이 여기까지 오게끔 됐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궁은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으로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코로나로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함께하는 스포츠로 모든 사람과 서로 사랑을 나누고, 아까 정천모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인재의 최는 자기 사랑, 그다음에 이는 가족 사랑, 지는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한궁은 창궁 체인지 운동은 사랑 실천 운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면 거의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한궁이 그 아까 노인도 말씀하셨잖아요. 치매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제올림픽위원회와 또 세계생활체육연맹에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죠? 세계생활체육연맹은 제가 국제단체로 정식으로 등록이 됐고요. 네. 또 제가 그동안 노인들이랑 활동을 인정받아서 세계생활체육 선보자상을 또 제가 국제상을 받았죠. 와, 한궁이 이렇습니다. 대단합니다. 뭐든지 시스템이 없으면은 이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방송하기 전에 유튜브도 한 7, 8개가 나와 있더라고요. 꼼꼼히 읽어봤고 네. 또 이 한국 교본이라고 있더라고요. 예. 이 교본이 굉장히 체계적인 게 뭐냐면 아까 체인지에 맞춰가지고 체와 관련된 항궁 교본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인과 관련돼서 항궁 인성 교육 교본이 있고 아까 항궁 패밀리 헬프스 프로그램이 G가 있고 해서 단순히 어떤 언어적인 나열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것을 기르기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다는 점이 좀 놀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을 한다고 많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지침서가 많이 없거든, 지도서가. 근데 그렇게 하고 또 심판 요원을 양성해서 어떤 룰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 볼 때 지금 학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또 제가 이웃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초긴장 상태가 되는데 아이들이 계속 외소화되고 마스크를 쓰는 것이 정상인 이런 분위기 속에서 웃음이 없습니다. 제가 학교에 교직원이 한 80명쯤 되는데 얼굴을 몰라요. 마스크를 쓰고 서로 만나니까. 그래서 식사할 때 깜짝 놀랍니다. 저분이 우리 학교 선생님이시던가? 그래서 인사를 하지 못하고 멀리서 그냥 눈인사를 하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아이들은 이 컴퓨터에 몰입되고 게임에 몰입돼서 정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이걸 해체할 것인가 할 때 한궁이 또 하나의 어떤 진짜 좋은 해결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이 시방송이거든요. 근데 소개할 때 보니까 우리 회장님이 시인이고 수필가고 낭송가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시가 있다면 하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시인이 이번에 이제 신인 작가를 해서 등단을 하게 된 축하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3개 시를 보내줬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최인지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내에 대한 시가 있어서 이거를 갖고 왔습니다. 이게 아내가 진주인가요? 그게 아니라 이제 30년이 되면 이제 진존식이라고 합니다. 진주혼 씨. 네, 저는 사모님 이름이 진주인 줄 알았어요. 진주처럼 예쁘시더라고요. 비슷한 제가 부르기는 구슬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네, 한궁을 창시하면서 인성이 많이 자립됐구만. 그러니까 사모님을 칭찬하는 거 보니까. 이 시는 제가 이제 30년 되면 결혼 30주년 할 때 그날 아침에 쓴 시예요. 아침에 써서
그래서 점심 때 이제 아이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제가 읽어줬더니 펑펑 울더라고요. 그죠. 와, 그럼 진짜. 이 시는 저하고 이삭규 씨 한번 읽어보고요. 오늘은 마음으로 느끼시기 바랍니다. 저 한국 가려고 했는데. 한번 해볼까요? 네. 진주 혼식 허황. 설레고 또 저토록 보고 싶고 함께 자고 일어나고 싶어 결혼하였지. 아이들 자라나 결혼할 성년이 되는 그 세월도 훌쩍 30년이 지나쳤다. 돌아보면 나름대로 역주했지만 한순간 목숨 잃을 뻔도 하였다. 부모님 여인 뒤 아이들은 짝을 찾고 이제 부부만 덩그렇게 남았다. 이제 부부만 덩그렇게 남았다. 이것이 신혼의 신혼의 설렘보다 서로에게 익숙하여 그렇게 스스럼 없는 편한 사람이 되었고 젊음의 한때 뜨겁게 사랑하던 관계보다 지금 영혼의 호흡과 같은 일체감이다. 이제는 부부간의 육성과 눈빛 염려하고 부모와 자식에 대한 부담 떨쳐버리고 서로의 건강 하나 소망할 따름이다. 가끔 잠든 아내 지켜보다 투볼 만지며 30년 함께 살아주고 지켜줘서 못내 고맙고 이렇게 살아갈 인연의 소중한 동반자 이 땅의 삶 다하는 그날까지 사랑합니다. 우리가 대부분은 이중성이 있잖아요. 한궁을 창시해서도 가정을 소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목소리도 그렇지만은 이 진주혼식 정말 진주처럼 아내를 사랑하다 보니까 이 진주혼을 맞이해가지고 우러나오는 시 같아요. 어떤 시적 평가보다는 이 땅에 삶 다하는 그날까지 사랑하리다. 이 말이 설레고 또 저토록 보고 싶고 함께 자고 일어나고 싶어 결혼하였지. 이 내용부터 마지막 문서까지 우리 허광 회장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궁의 소개와 방송하는데요. 이어서 좀 한궁의 다양한 모습들을 한궁은 투호, 국궁, 양궁을 결합해 만든 한국에서 창시된 생활체육 종목입니다. 한궁은 안전한 한궁핀과 IT 기술을 채택하여 점수가 자동으로 합산되어 표시됩니다. 오른손으로 5번, 왼손으로 5번을 투구하고 높은 점수를 얻은 선수가 승리하는 기록 경기입니다. 2015년 한궁은 세계 생활체육연맹으로부터 정식 종목과 한국의 TSG로 인정받았습니다. 세계 한궁협회 역시 세계 생활체육연맹 소속의 국제단체입니다. 2017년 한궁 창시자 허광 회장은 세계 생활체육연맹으로부터 생활체육 선구자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궁 창시자로서 대중적인 스포츠를 만들었고 세계화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다음은 한궁의 현황입니다. 한궁은 9천여 명 이상의 심판과 3천여 명 이상의 지도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한국에선 연간 300여 회의 한궁대회가 개최되었고 약 100만여 명이 한궁을 즐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궁의 활용 사례입니다. 첫 번째로 유소년 활용 사례입니다. 양손을 모두 사용하고 높은 집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집중력 향상과 두뇌 개발에 효과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미세먼지와 관계없이 실내에서 즐길 수 있으며 남학생과 여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과 선생님, 학생이 한 팀을 이뤄 경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활용 사례입니다. 노인들은 양손과 스트레칭형 투구 방식을 활용합니다. 때문에 노인들의 치매와 오십견 예방, 그리고 재활에 효과적입니다. 측면 자세로 서서 눈앞에서 스트레칭하듯 뻗어서 투구합니다. 한궁대회에서 우승하는 노인들은 2.5m 거리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합니다. 한궁대회에서는
약 300여 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선수이자 관중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용 사례입니다. 휠체어 장애인부터 지체 장애인, 그리고 시각 장애인까지 한궁대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18년 7월 전국 시각 장애인 한궁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시각 장애인용 한궁 보드는 네 방향에서 LED 빛이 나오고 중앙에서 부저음이 정기적으로 송출됩니다. 이를 통해 시각 장애인들은 방향을 감지하고 투구할 수 있습니다. 획득한 점수를 스피커에서 소리로 알려줍니다. 선수는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투구 방향을 가운데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각장애인들이 스포츠로부터 소외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포츠 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는 별일 아닐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한편 2019년 한궁은 일본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시범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세대 간에 함께 할 수 있는 스포츠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궁은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할머니부터 손자까지 한 팀을 이뤄서 경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대 간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생활체육을 추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궁이 체인지하라는 말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작은 모임에서 우리 나눌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그런 생활 스포츠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또 소개하는 시가 있다며요? 네. 엄창섭 시인님의 세계 한궁의 날이라는 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세계 한궁의 날이 노래로도 이렇게 됐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분이 쓰신 거죠? 세계 한궁의 날 그 노래는 제가 작사 작곡을 한 거고요. 네. 이 시는 이제 세계 한궁의 날 시로서 되는데 여기에는 제가 조금 제가 스스로 잘 안 하려고 했던 것이 제 이름이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안 하고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기동환 원장님이 그 지금 전주시 한궁협회 회장님이시지만 제가 아까 위도라는 데가 있어요. 위도 앞에 섬 이름이 십도죠. 네, 십도. 그 앞에 구도는 안 나와 있지만 구도가 있는데 위도에서 바다와 함께 아이들을 이렇게 진짜 가르치고 사랑했던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또 연수원 원장 하실 때도 굉장히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법인데 언제부터 한궁에 접하게 되셨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네, 어떻게 또 하다 보니 금년도부터 올해부터 소개를 받고 네. 제가 첫 마디에 승인을 한 아마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전주시가 또 한궁으로 활짝 펴질 날을 기대합니다. 네, 네. 그럼 이 의미 있는 시를 우리 기동환 원장님하고 우리 이상표 신하고 두 분. 네. 세계 한궁의 날 엄창섭. 둥둥 장엄한 통일의 일주에 은총의 축복은 한층 놀라워라. 한국의 현재성의 미래가 예감되고 저토록 탈진하여 피폐된 영혼들마다 생명외경과 인간 관계성을 회복시키는 그 확신과 대륙의 심장 더없이 뜨겁다. 견고한 세계의 고독 앞에서 절절한 간구의 신의 응답처럼 아직은 절망의 끝 보이지 않는 암울한 목숨의 시간대일지라도 한궁 패밀리 헬프스 프로그램의 의미망은 인류의 꿈이냐 본래 이채롭다. 자유로운 소통과 언어의 생명력이 스포츠와 문화의 교류가 융복합 형태로 세상과 소통하는 따뜻한 감성과 어우러져
눈물겹게 감사하며 정을 나누니 정령 그 뜻은 강하고 위대할지 인류의 화평과 상생을 위한 내 일념은 전리를 수긍한 생명의 충만감이다. 위대한 창조적 영혼을 활활 불태워 최고의 경전인 천부경을 수여한 당군의 후예로 한궁을 지구촌에 보급하여 밝은 미래의 지평 열어가는 허강 회장의 높은 뜻은 신선한 충격이고 역동성이라니 지상의 작은 천국 만들어갈 그 소망은 눈부신 존재의 꽃 공동체 인식의 해법이다. 네. 그러니까 언뜻 들으니까 엄창섭 시인님은 뭐 시비가 많이 세워질 정도로 훌륭한 시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께서 이런 시를 쓸 때는 사실은 잘 안 쓰거든요. 이런 그 기록적이고 서사적인 시를 안 쓰는데 아마 감동을 받아서 또 우리 허광 회장님 이름이 들어간 것은 정말 한 사람이 작은 겨자씨를 심어서 큰 새들이 와닿을 수 있는 나무로 성장한 것처럼 그리고 또 이게 우리하고 밀접하잖아요. 그죠? 쉽잖아요. 네. 안전하잖아요. 누구나 즐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자신 있게 한궁을 소개하는 홍보대사가 될 것을 약속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방송하면서 저는 한궁 영상을 이렇게 모아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져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방송 마치면서 우리 전북 회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이렇게 중앙회장님을 모시고 의미 있는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된 게 있어. 오늘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아주. 아니 아까 그 시랑 너무 좋았고요. 그 시 제목이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아름다웠다. 한궁을 통해 만난 사람은 더욱 아름다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란 팀장님 한 말씀. 네, 우리 그 3월부터 한궁 전북의 회장님과 같이 일을 하면서 많은 일을 해왔는데 앞으로도 5개가 남았어요. 12월 달까지. 그래서 10월 15일 날은 승창 시범대회가 있고요. 10월 15일 네. 제가 그 아래 자막으로 내보내겠습니다. 네, 시범대회가 있고 또 10월 23일은 전주시장대 기적놀이에서 정말 그 부부간에 또 할머니와 할아버지 또 할머니 또 형제간에 할 수 있는 가족대회가 있어요. 예, 10월 23일. 그래서 많은 관심을 그 가지고 더할 있어요. 때 그 3대가 참여할 때 그렇죠. 나이를 이렇게 합산해 가지고 가산점 제도를 좀 어떨까? 아니 좀 3대가 되게 가능하죠. 가산점을 예, 2인 1조로 이렇게 참여를 하거든요. 아니 이게 제가 보니까 누구나 그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나이가 많을수록 네, 동점이 생각을 된다든가 했어요. 네, 네. 동점이 된다든가 할 때는 그럼요. 그쵸. 그렇게 해서 좀 뭔가 예, 맞습니다. 그것도 좋을 것 생각해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10월 23일이요? 23일입니다. 또 10월 29일 날은 장수에서 장수군 체육대회가 있어요. 장수하면 이 두 분이 네, 고향이신데 맞습니다. 점점 뭐 네, 장수군 체육대회가 있는데 장수군은 이미 체육회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허광 회장님도 계시지만 이 대목에서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장수할 수 있게 11월 20날은 익산시 예,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12월 달에는 정말 한궁의 밤을 12월 4일 날 예, 디저트 가구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 가족들이 함께 여태까지 쌓아온 것을 발표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소감도 얘기하고 해서 1년의 웃음꽃을 피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무실님 잘 보셨네요. 우리가 행동하는 양심이 사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처럼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한궁은 같이 더불어서 웃음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작지만 위대한 스포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생활 스포츠, 엘리트 체육이 아닌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안전한. 제가 옛날 다트를 좋아했는데요. 뼈 쪽에서 잘못 던지면 이렇게 위험이 있었는데 이건 보니까 그 안전하다 할 때 보면 우리 전주 시장님이 설명 좀 해줘. 다트가 어떻게 되겠죠? 한번 그 갖고 온 거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거예요? 한국판은 양궁판하고 유사합니다. 그 10점 만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궁피는 다트하고 다르게 다트는 뾰족하죠. 그리고 자석이 붙일 때 있어가지고 안전합니다. 그리고 또 가볍고 또 오른손 왼손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그 스트레칭 활동에도 유익한 그런 좋은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이걸 몸에 가지고 다니면 이게 반처럼 생겨서 자기 몸을 보호해주는 수호천사 역할도 하기 때문에 오늘 그 관심 있는 분들에게 하나씩 나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까 안전하고 재미있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 핀을 보니까 혹시 실수하더라도 또 한 가지 장점은 현대인들은 참을성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바로 전자식 최첨단 IT 기술이 접목이 돼가지고 바로 점수가 합산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1.5m에 던진다고 하더라고요. 왜 1.5m인가요? 저희 거리가 1.5m는 이제 어린 학생들 학생들이고 예로 이제 노인분들이 2.5m, 일반인들은 3m, 그다음에 프로 단계에서는 4m 이렇게 되고요. 프로 단계도 있습니까? 예. 이게 운이 아니라 기술이 있나요? 그럼요. 이게 눈과 타켓하고 손하고 일치가 돼가지고 스트레칭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운동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집중력도 있어야 하고 마음의 평정심 그런 것들이 같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한공으로 이제 생활체육으로 놀이로 또 축제로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은 이제 현재는 이제 대한체육회 중국단체 신청의 심사까지 받아서 아마 10월 중에는 좋은 소식을 제가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저희가 등록이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유사일에 상시자가 있는 최초의 스포츠가 될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다시 한 박수 쳐드립니다. 아니, 박수를 받을 만한 것 같아요. 이 작은 이삭비 시인도 천사운동을 하고 있죠. 근데 전주의 노성동에 얼굴 없는 천사의 날개짓 하나가 대한민국을 변화시킨 것처럼 이 한궁을 창시한 우리 허광 선생님의 철학, 홍익인간의 정신을 깃들여서 이것이 학생 하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척박하고 답답하고 울답지 나는 이 시대에 어떤 빛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이제 한궁 체인지로 삶을 체인지하라. 네. 이제 한궁의 정신이 체인지라는 말 속에 포함이 돼 있고 이 체인지가 단순히 글씨를 뛰어넘어서 사랑, 나눔, 그리고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같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에 인성이 있다는 게 참 좋고요. 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또 이삭비 TV 방송에 모실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네, 명인들을 모셔서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또 세계적으로 꼭 이렇게 빛이 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봄부터 소쩍새가 운다고 하는 시인의 이야기가 있죠. 사실은 어느 날 이것을 창시하게 된 우리 허광 회장님, 그리고 또 흔쾌히 전라북도의 회장을 맡아준 정천모 회장님, 또 전주가 가장 65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 또 우리 기 회장님, 또 이 차장님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가 아이들의 인성이 좀 커가는 도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방송을 저도 준비하면서 많은 걸 배웠고 자신 있게 이 한궁운동은 서먹서먹한 가족관계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삭빛 TV가 추구하는 것은 작은 촛불을 켜서 이 촛불들이 좀 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인문학, 음악, 또 이런 한궁 같은 스포츠를 소개함으로써 여러분을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오늘 상당히 긴 시간인 것 같은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쉽지만 마쳐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